안녕하세요. 자주 국방과 신속한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난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방공 요격 미사일의 고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습에 취약점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발사된 미사일과 로켓이 2만 기를 넘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와 이란은 지금까지 사용한 미사일보다 10배에 달하는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방공 요격 미사일의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포대 부품이 이미 도착했으며 추가 부품과 미군 병력이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쟁에 미국은 30일 유예를 주며 휴전을 하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30일 이후 미국의 행보에 따라 전쟁 구도가 변화될 것입니다. 특히 유엔을 무시하며 중동 전체를 제압하려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허용해달라고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요청하며 전쟁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동유럽과 중동 일부 국가는 무기 구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방위산업이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1위의 미사일 국가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은 집속탄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란 하나의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인 자탄이 들어있는 무기입니다.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려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일반 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신형 집속탄은 기존 무기보다 15배 이상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내민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신형 집속탄 때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공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적질과 공격은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후티 반군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덴만 인근을 지나던 미국 선박 트럭 임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명중되어 승무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컨퍼런스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후티 반군에게 미사일 발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 선박을 공격해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의 만행으로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입니다. 빈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키며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 한국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선봉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진행되었고, 폴란드와 사우디의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로 발전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벙커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형 여러 유도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폭 행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진행된 설명회에서 KTSSM-2의 시제품 개발 착수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는 개량형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TSSM-2는 기존 사거리 180km에서 300km로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사일은 압력탄두, 고폭탄두, 자탄탄두까지 탑재 가능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집속탄 로켓은 6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KTSSM-2의 경우 직경이 600mm로 늘어나면서 탄두 중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살상 반경은 여의도 면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적의 주요 시설을 광범위하게 타격하는 데 매우 유효한 무기임을 시사합니다.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놀라운 명중률을 보여주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KTSSM-2는 더 강력한 사거리와 파괴력으로 한반도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 국가의 해외평가단 앞에서 이루어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와 눈을 정확히 맞추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했던 KTSSM이었으나 개량형인 KTSSM에는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하나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이 역시 성능은 개량되었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 발에 82만 달러인 엘리트 킴스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입니다.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에 강력한 군용 GPS를 장착하고 관성항 법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장치들은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SM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창고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 보유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천무를 비롯한 한국 방산 무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의 기세에 맞닥뜨린 사우디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항공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줬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때 8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연장 로켓이 투입되어 첫 실전을 전 세계에 선보였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하던 후티 반군은 이 미친 폭격 이후 매우 당황하며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의 위력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서 언급했듯 천무의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 도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무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의 후티 반군 공격이 천무로 이루어지면서 천무의 위상은 하늘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미국 MLRS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어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아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품질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연일 놀라운 무기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언론은 최근 미사일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큰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일부 여론은 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건 정말 이상한 결정이다. 내가 군 결정권자였다면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미국이 자국 내 중국 관련 이슈로 인해 제대로 된 무기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이유로 유럽산 또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추진하는 이번 무기 도입 사업이 핵심은 장거리 타격 능력입니다. 도입 프로젝트명 자체도 장거리 타격 수단 보유 사업으로 명명되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동유럽 정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인근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르웨이도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통해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군은 6,110억 노크 약 7조 7천억 원의 추가 국방비를 투입하여 육해공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육군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도입 우선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미사일 사거리를 90km, 300km, 500km로 설정해 동쪽에 러시아를 겨냥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가 급격히 전력 증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노르웨이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으로 한국의 천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미사일 체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하이마스이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펄스이고 세 번째가 한국의 천무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얼마 전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하이마스에 대한 판매 승인을 내주었고 PR-3 미사일은 당시 세계 유일의 500km 사거리를 가진 전술탄 도미사일로 지대함 미사일 기능도 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러시아 북방함대와 맞서기 위한 억제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천무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며 노르웨이군의 선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북방함대는 발트 함대와 흑해 함대가 나토 세력권에 속하는 좁은 해협에 막혀 행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 해와 바렌츠 해를 담당하며 나토 해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북방함대는 러시아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로 꼽히며 신형 장비와 우수한 인력이 먼저 배치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노르웨이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노르웨이의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을 거부하며 하이마스의 90km 사거리 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군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었으며 사실상 하이마스는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거리 제한이 풀리며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용 사거리 500km 미사일에 대한 해외 수출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한국의 천무 미사일을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사거리 800km 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이며 500km 사거리 미사일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관계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방문해 천무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방산 기업 콩스버그사와 협력을 맺으며 노르웨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방산의 노르웨이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미국은 자국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동맹국에 제약을 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 및 파트너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노르웨이에서 한국 방산의 평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자 역시 이러한 한국의 전략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폴란드를 포함한 세계국에 이미 수출된 천무 미사일의 성공 사례를 보고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군에게 있어서 K9 자주포는 이미 잘 알려진 무기체계로 그 성능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은 K9 자주포를 두고 지난 50년 동안의 기술 발전을 보여준 최고의 장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는 한국산 무기가 2016년 테스트에서도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켰다고 언급하며 한국산 무기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현지의 지형과 기후에서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차량이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모든 요구사항이 검증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K2 전차 수출 무사는 천무 미사일 수출에 대한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K2 전차 수출이 무산된 이유는 성능이 아닌 정치적 및 안보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들 역시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을 인정하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총리는 한국산 전차가 더 좋고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안보 논쟁이 되어 독일산 전차가 선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천무 미사일 수출에 대한 노르웨이군의 결정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로 이미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한국산 무기가 이번에는 천무 미사일을 통해 노르웨이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다연장 로켓 후보군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여론 역시 미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나토 탈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여론은 미국산 미사일 판매 거부 소식을 접하며 이제도 미국을 동맹국이라 할 수 있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르웨이는 나토를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국부 펀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맞먹는 재력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국방 안보를 해외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반면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무기의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K239 천무의 사거리 연장이 이루어진 후 이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력 강화를 위해 K239 천무를 구매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곧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전투기를 이미 한국에서 주문한 바 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K239 천무를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외상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분담금 문제처럼 무기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깎고도 여전히 미납 중인데요. 하이마스 미사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문이 밀려 빠른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가격 또한 K239 천무보다 2배 이상 비싼 탓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천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외상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K239 천무를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K239 천무 도입을 강조하며 KF-21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전투기에 이어 KF-21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으며 K239 천무 도입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감은 몇몇 석유 부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무기 수출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